네, 오늘의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심영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잘 네, 지내셨죠?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 원장님과 이제 저희가 이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 나눠볼 텐데요. 만성 통증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가 이게 증상이 아닌 질병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2018년도에 국제보건기구에서 이제 네. 질병으로 분류가 됐고, 우리나라는 2021년도에 분류가 됐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져서 네. 그래서 홍보가 좀 덜 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도대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만성 통증 때문에 시달려서 또 이렇게 질병으로 분류를 하게 됐을까요? 만성 통증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뭐 한 번 아팠다 금방 좋아지는데,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계속 통증이 있는 걸 만성 통증이라고 하는데, 네. 1998년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2만 6천 명을 5대양 6대주에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중에서 무려 22%가 통증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상당히 네. 많은 숫자죠. 그러네요. 자, 그래서 정말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게 그냥 뭐 어떤 일시적인 증상이라기보다 좀 질병으로 분류하고 우리가 좀 각별한 케어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통증이 만성화가 되면 이게 정신적으로도 엄청 네, 좀 맞습니다. 고통스러운 것 아픔은 같아요. 짜증나고 네. 또 일상생활에 또 지장을 많이 받게 되죠. 네. 사실은 통증이라는 게 나 몸에 이상이 있다 해서 이 보내는 경고 신호니까, 통증이 있을 때는 무조건 참지 말고 그 네. 원인을 찾아보고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만성 통증 때문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들 저희가 도표로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수면 장애, 잠자는 것도 굉장히 뭐 많이 아프니까 방해돼요. 잠이 거의 그렇죠. 못 오시죠.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뭐 통증으로 인해서 불면증 항상 같이 갖고 가시고, 또 치료를 해도 잘 안 좋아지죠. 오랫동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또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고, 또 불안해지고, 또 심하면 또 가정 불화까지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연령대별로 이 만성 통증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는 정도가 네.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연령대로 봐도 보통 이제 그 우리나라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거로 봐서는 네. 연령대가 이제 20대의 약 30%가 나는 장기간 아픈 적이 있다.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77.5%나 난 아프다. 예, 60대 네. 이상이면 제가 72살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안 그렇게 안 아픈데. 보이시거든요. 근데 77%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네. 보니까 만성 통증으로 정말로 우울증이 생기고 정말 힘들다, 자살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자살 순위가 2위, 3위가 돼요. 네. 설문조사를 해보면. 근데 나이가 40대, 들수록 40대, 예. 50대, 60대는 아우 나 자살하고 싶어. 내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어머니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보통 80대, 90대 많이 오세요. 저희 병원에. 근데
그냥 죽고 싶어. 그냥 이게 아픈 거보다 그냥 죽고 싶어. 이렇게 말씀들 다 하세요. 진짜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맞아요. 예. 그만큼 너무나 이게 이제 고통스럽고 또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맞습니다. 충동도 좀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만성 통증 환자 수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나요? 정확하게는 뭐 네.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통증 질환으로 이제 코드를 해서 이 청구되는 그 액수가 120조나 돼요. 의료비가. 네. 엄청난 아. 거죠. 그래서 네. 그 30대 이상에서는 20%, 70대 이상은 77.8%니까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청구되고 이 통증으로 인해서 소모되는 의료 비용이 120조나 됩니다. 심장 질환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엄청나게 이제 많은 네, 의료비가 만성 통증 때문에 네, 이제 지출이 맞습니다. 되고 있다. 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통증은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기 때문에 이 통증이 이제 왜 아픈지 원인을 맞습니다. 찾으면 네, 원인, 치료가 쉬워지는데 예, 네. 아무리 봐도 이제 이유를 모르는 그런 통증도 네,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예. 많아요.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저희 병원에도 오면 이제 CT, MRI, 그다음에 엑스레이, 그다음에 피 검사 이런 거 다 했는데 네. 병원에서 이상 없다는데 자기는 아픈 거예요. 특히 이제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좌골신경통, 네. 그다음에 항문 거근 증후군이라고 항문 통증이 있는데 어떤 검사를 해도 정상으로 나와요. 그럼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죠. 굉장히 답답한데 네. CT, MRI나 엑스레이는 진단할 때 형태학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여기 무슨 멍어리가 있다든지 뭐 암이 있다든지 이런 건 알 수 있지만 그렇죠. 이 느끼는 감각 진단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신경의 통증 정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측정하면 네. 이 통증 정도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래서 이런 통증을 우리가 이제 잘 다스리면서 좀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치료 방법도 좀 궁금합니다. 네, 치료 방법은 통증은 뭐 우리 인간 역사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제 치료 방법이 다양하게 생겼는데요. 통증을 치료하는 게 흔히 뭐 침 맞고 뜸하고 마사지하고 물리치료하고 그다음에 주사 치료하고 병원에서는 이제 그 진통제 그다음에 그 또 여러 가지 뭐 전기 치료도 하고 체외 충격파, 도수 치료 이런 것들이 하는데 주로 이제 주사 치료는 스테로이드라는 주사를 놔서 신경 차단술을 해서 이제 주정하는 게 이제 가장 많은 치료법이 되겠어요. 네. 네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알아볼 치료법이 있잖아요. 원장님, 네, 소개해 맞습니다. 주실까요? 네, 이제 미세 전류 고전압을 이용한 그런 치료법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하는 병원이 아직 많지는 않아요. 제가 네. 사실은 거의 다 개발을 한 거라서. 근데 그게 그 통증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이런 것들, 이렇게 기계를 대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네. 세포가 충전이 되면서 이제 통증이 없어지는 그런 원리예요. 네네, 그래서 네. 요거는 전기 자극 신경 치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에 정기적인 자극을 좀 준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전기 자극 신경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게 다양한 통증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심영기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으니 빨리 해결하라고 우리 몸이 우리한테 신호를 주죠. 이 통증에 대해서 좀 통증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고요. 함께 하시면서 통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궁금증만 남기셔도 저희가 연결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세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대 여성분이십니다. 자영업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기침할 때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아프다. 허리 디스크를 좀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고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까지만 네, 네, 네. 받아보셨다고 합니다. 예. 어떤 방법으로 좀 치료하시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그 전기자극 신경 치료를 주로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일단 뭐 치료를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 건 허리 디스크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허리에 디스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데 한쪽 근육은 꽉 오그러지고 한쪽 근육은 늘어지면은 그 가운데 있는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해서 디스크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전기자극 신경 치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꽉 오그라진 근육을 전기를 이용해서 펴주는 거를 하면은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고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이제 신경 차단술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차단해서 머리에서 느끼지만 못하게 하는 거지 근본 치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허리 쪽은 제가 오는 환자분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허리에는 함부로 칼을 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쪽 디스크가 망가지면 그걸 수술해서 조금 좋아지면 그 위 디스크가 또 망가지고 그래서 수술을 하는 순간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참으시고 이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전화로 접수된 사연 하나 더 만나볼게요. 50대 남성분이십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무릎 통증이 심하고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무릎 십자인대 완전 파열로 수술한 적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네. 진통제를 드시고 계신데 이게 뭐 일시적으로만 네, 호전이 맞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진통제는 일시적인 효과인데 실제로 이제 십자인대가 파열이 있다 하면은 요건 수술요법이 그 정답이에요. 수술을 해서 이제 웬만한 거는 치료가 되는데 아직도 수술하고 나서 아프다 그러면은 인대 부분에 물론 거기도 수술이 잘 됐겠지만 주변에 근육이 다 뭉쳐 있고 힘줄이 너무 당길 때는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약으로 컨트롤이 안 돼,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제 전기 자극 신경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되는데 무릎 쪽은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 치료를 꾸준히 받고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거기에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핫팩, 그 뜨뜻한 물찜질이라든지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무릎 관절을 움직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잘 좀 치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주고 계신데요.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잘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서 저희가 이제 이 통증, 만성 통증을 다스리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전기 자극 통증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게 통증 치료가 되죠? 그 원리가 좀 네, 궁금해요 네.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조금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예.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학술적인 이론이 있는데 이 전기 자극하는 신경 치료 이 이론은 세포가 전기예요. 세포가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 배터리고요. 그 배터리가 방전이 돼요. 저렇게 왼쪽 그림처럼 9%로 방전이 되면 통증 신호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거를 거꾸로 우리 병원에서는 전기를 이 몸의 아픈 부분에 이렇게 대서 거기에 충전을 시켜주면은 통증이 없어지는 원리예요. 세포는 배터리라서 충전, 방전이 되는데 병이 난 부분이 통증 유발점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 세포가 충전이 된다. 네, 이것도 좀 맞습니다. 새로운 시각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잘 네, 네.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치료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네. 난치병 치료에도 좀 효과가 네, 있다고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의 배터리는 요새 이제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유행하지 않습니까? 네. 충전하면 또 가고 충전하면 휘발유 안 써도 그쵸. 우리 몸도 똑같아요. 그래서 세포를 충전을 시켜주면 실제로 세포 충전을 시켜주면 우리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구조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전기를 5배나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치료가 되는 원리고요. 이 세포 충전을 해주게 되면은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림프 순환이 좋아지고 그리고 통증 유발점을 찾아내는 진단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세포가 장기간 치료했을 때는 새로운 세포가 생겨서 난치병 치료가 되고 항노화 늙지 않게 하는 치료도 가능해지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세포가 어떻게 충전이 되는지 그 원리도 한번 그림 네. 보면서 설명을 더 들어볼게요, 원장님. 네. 네, 세포는 지금 저게 이제 세포의 그림인데요. 세포에 전체적으로 있는데 저기 노란 점이 많이 네네. 그려져 있는 그림이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에 전기를 집어넣게 되면 전기를 집어넣는 건 미세전류예요. 미세전류인데 네. 미세전류가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생체 전류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체 전류를 보충을 해주면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우리 세포 속에서. 네. 이 전기 생산량이 5배로 늘어나요. 어. 그러면은 세포가 아주 그 활성화가 돼 갖고 여러 가지로 영양분 섭취도 하고 또 자기가 할 일을 하고 또 노폐물도 배출하고 순환이 좋아지는 거예요. 혈액 순환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림프 순환도 좋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부작용 없이 어떤 약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서 새로운 세포 아니면 병든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세포 미토콘드리아 이 그림도 좀 더 큰 그림이 하나 있어서 그거 한번 더 볼게요. 네. 예. 자, 네, 저게 미토콘드리아가 번데기 같이 생긴 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생겼군요. 큰 예. 게 이제 세포인데 세포는 하나의 소우주예요. 그래서 그 속에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골기체가 있고 라이조점이 있고 라이보점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입니다. 네. 그 발전소를 외부에서 이제 전기 자극을 해서 신경을 치료를 해주면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드는 전기량이 5배나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성된 전기는 세포막 껍질에 보관이 돼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전기가 충전이 되면 실제로 네. 저희가 좀 몸에서 힘이 난다라고 느껴지나요? 그러면요. 네. 그래서 통증도 급성 통증도 그렇고 만성 통증도 그런데 급성 통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응이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아팠던 게 치료하고 나서 여기 좀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만성 통증은 림프 찌꺼기가 꽉 차 있어서 그걸 녹이는 과정이 한 서너 달 걸려요. 그쵸. 녹이고 나서 그다음에 충전되기 시작하니까 조금 느리긴 해요. 대부분 저한테 오시는 분은 뭐 7순, 8순, 9순 되시는 분들 많이 네. 오시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충전이 됐을 땐 저렇게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막 활기차게 하다가 방전이 되면 축 늘어지게 되는 게 네. 바로 우리 인체에는 전기가 꼭 필요하고 항상 충전 상태를 유지하는 게 건강한 거다. 방전이 되면 통증이 생기고 여러 질병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충전이 되면 너무 활기차고 좋은데 이제 방전이 됐을 때는 이게 막 통증도 느껴지고 이게 또 질병하고도 어떻게 연결이 질병은 되는지. 모든 질병이 우리 몸에는 세포에 256가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질병이 생기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스트레스를 받아요. 세포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게 외부적으로 전자파 스트레스도 있고 공해 스트레스도 있고 식물 스트레스도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전기가 떨어지게 되니까 세포가 방전이 되고 세포가 방전이 되면은 순환이 떨어지게 돼. 미세 순환이 떨어지면은 주위에 지저분한 림프 찌꺼기가 쌓이게 되니까 염증 같은 게 쉽게 생겨서 세포가
비실비실해지고 그리고 석회성 건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림프 찌꺼기가 쌓여서 굳어갖고 돌같이 된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생겨서 질병이 생기는 건데 전반적으로 저는 질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전기가 떨어져갖고 세포가 비실비실한 게 오래 가면은 병이 생긴다. 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전기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제 림프 찌꺼기가 생기면 또 몸에 이제 안 좋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 찌꺼기가 생기는 경우도 저희가 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찌꺼기가 생기는 거는 우리 몸의 외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 뭐 이런 게 있는데 림프 찌꺼기는 혈액하고 림프가 안 움직여 갖고 그 더러운 것이 뭉쳐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포도 이 워낙 림프나 혈액은 아주 맑은 물이 쩍쩍쩍쩍 시냇물이 졸졸 흐르듯이 흘러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안 흐르다 보면은 이게 주스처럼 토마토 주스처럼 찐득찐득해지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젤리처럼 굳고요. 시간이 더 지나면 질긴 섬유화가 돼갖고 되고 더 오래되면 석회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적으로 중요한 게 우리는 전기적으로 우리가 전화를 해서 소통을 하고 이래야지 사람이 이제 되는 거고 말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못하게 하는 전기적으로 절연작용을 해버려요. 림프 찌꺼기가. 그러면 세포가 어떤 정보, 일을 하라고 명령을 받아야 일을 하는데 명령을 못 받으니까 세포가 일을 안 하고 점점 일을 나빠지게 되는 거죠. 네. 이 전기가 방전이 되니까. 그래서 림프 찌꺼기를 자꾸 만드는 여러 환경들이 되게 많은데 스트레스, 만성 질환,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노화되더라도 찌꺼기가 생기게 되고 가장 요즘에 이제 림프 찌꺼기를 가장 많이 만드는 것이 약물이에요. 약물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약을 먹고 병원에서 선생님이 처방을 해줬으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쵸. 저는 모든 약은 2주일 이상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진통제, 소염제, 특히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라는 거야. 이런 건 못 느끼게만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세포를 좋게 해주는 치료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드실 수 있는 약은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고혈압약, 또 당뇨약, 네. 통풍약 같이 이렇게 대사질환이 있을 땐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급성으로 통증, 진통제, 소염진통제 이런 것들은 가급적 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한약은 먹어도 돼요? 아니면은 뭐 건강기능식품 먹어도 돼요? 네. 비타민 같은 거 먹어도 돼요? 그러면 제가 한의사가 아니라 얘기는 못 하겠는데 한약 중에서 농약이 안 섞여 있는 한약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한약재가 거의 다 농약이 섞여 있어요. 근데 물론 그 농약 병충해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약도 정말 좋은 거 그런 걸 드시는 게 나을 것 네. 같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영양제 같은 경우도 조금 이렇게 그 괜찮은 것들이 있고 조금 안 좋은 게 있거든요. 네네. 그 영양제는 방부제가 들어갑니다. 그쵸. 섞지 말라고. 이 중요하게 영양 성분이 있을 때 방부제를 안 섞으면 섞어서 유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방부제가 가장 적게 섞여 있는 식재. 그래서 제철 음식을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약은 제가 먹는 약이 그 고혈압 약은 먹어요. 저도 혈압이 조금 있어서 뭐 당뇨는 없어서 안 먹는데 그런 거 외에는 웬만해서는 감기 걸려도 전 약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약을 안 먹는 게 그리고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이 양리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모든 약은 독이니까 약 처방할 때 환자한테 가급적 약을 적게 주는 게 제대로 된 의사다 이렇게 배웠어요. 네. 예, 그게 맞습니다. 그쵸.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양제 같은 걸 먹을 때도 좀 꼼꼼하게 따지고 네, 따져보시는 신경을 게 좀 좋겠습니다. 써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을 네,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몸의 세포가 방전이 되고 있다라는 증상이 느껴졌을 때 빨리 충전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뭐 이제 방전된 증상은 우리가 256개의 그 인체의 세포가 있기 때문에 눈의 세포가 방전이 되면 눈이 침침해지고 뿌옇고 잘 안 보이게 되고 네. 코 세포가 방전이 되면 냄새가 안 맡아지고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256가지 모든 세포가 필요한 게 전기거든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뭐냐 하면 통증이에요.
통증, 나 빨리 신경 써서 나 고쳐주세요. 나 충전시켜주세요. 아니면 통증의 원인이 되는 걸 없애주세요 하고 경고시요.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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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등을 보내는 것이 이제 통증이고요. 그 다음에 만성 피로, 너무 피곤해, 불면증, 그 다음에 뭐 머리 쪽으로 두통, 뭐 현기증, 우울증, 뭐 어지럼증, 뭐 피부 트러블도 실제로 굉장히 그 전기가 떨어졌을 때 생겨. 특히 아토피 환자는 자가 면역 질환이 아주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토피, 그다음에 정신 집중이 잘 안 된다든지 모든 거 자기 내 몸이 이상해 그러면 방전된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네. 자,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우리 몸의 세포가 방전이 방전됐다. 됐구나라고 우리가 좀 네네. 알아차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림프 찌꺼기를 없애고 좀 네. 충전해주면 네. 당연히 이제 통증이 사라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너무 새롭죠. 너무 새로워서요. 네, 이 네. 원리도 한번 우리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질병이 생기는 원인을 거꾸로 돌려주는 것이 세포 충전 요법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없애는 건 제가 못해요. 뭐 부부 싸움을 했는데 내가 대신 가서 싸워줄 수도 없는 거 그렇죠?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본인이 해결하시고 육체적인 스트레스 계속 과도한 거 그런 것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고 이제 전기를 세포를 충전시켜주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전기 ATP가 생산량이 5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세포가 충전이 되면서 순환이 좋아져요.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혈액보다 4배가 많은 게 림프예요. 림프가 뭔지 잘 모르실 건데 림프는 우리 몸의 진물인데 혈액이 닿지 않는 부분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빼주는 거를 하는 건데 연골에는 피가 혈관이 없어요. 전부 다 림프로 영양받고 노폐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이 아픈 건 전부 다 연골의 문제입니다. 그거 림프 순환이 좋아지니까 관절도 좋아지는데 굉장히 느리다. 혈관이 없기 때문에 좋아지는 게. 그다음에 림프 찌꺼기가 녹으면서 분해되면서 배출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도 실제로 항생제 못 드시는 분들,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한 분들은 전기 치료로 어느 정도 염증도 컨트롤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충전하게 되면 이런 찌꺼기들 이제 네. 없앨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림 하나 있는데 이것도 잠깐 볼까요? 예. 자, 세포가 방전이 됐다가 네. 충전이 되면 네, 저기 이제 림프 파란 게 찌꺼기가? 림프 찌꺼기인데요. 이렇게 잘게 부서져서 사라지는. 네, 잘게 부서지면서 이제 배출은 땀으로 되고 네. 소변으로 되고 숨 쉬면서 되고 대변으로 빠지는 거예요. 보면은 뭉쳐져 있는 데는 배터리가 빨간색이잖아요. 네네. 방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가늘어지면서 부서지면서 이제 네. 충전이 되면서 통증이 없어지고 세포가 쌩쌩해지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 낫게 되는 원리입니다. 네. 좋아지는 원리죠. 네. 자,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전기 자극 신경 치료는 다양한 통증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67세입니다. 아, 67세 시고요. 67세. 네. 어떤 통증 때문에 힘들어서 전화를 주셨는지 원장님과 네.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가 허리 불편하실까요? 통증이, 네? 허리 통증이 저 허리- 왼쪽 부분에 네. 심하거든요. 아, 그래서 좌측으로.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 10년이. 네네. 네, 네. 어떤 치료를 받으셨을까? 혹시 수술 받으셨을까요? 수술 안 받았고요. 아, 다행이다. 네네. 한의원에서 침 맞고 침 이렇게 맞고. 여러 번 했었습니다. 네네네. 엑스레이나 MRI에서 뭐 특별한 이상은 없으셨을까요? 네,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요. 네네. 통증이 왼쪽으로만 쭉 있고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이렇게 쭉 뻗치는 방사통이라고 발까지 이렇게 뻗치는 통증이 있으실까요? 발 통증은 없는데 아, 네네네. 발이 이렇게 잘 이렇게 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 잘 펴지지 않다. 네. 네네네. 이제 지금 뭐 정확한 진단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한쪽만 아프시고 팔다리가 잘 안 펴지시는 거는 이제 67세시면은 네. 근육 속에 림프 찌꺼기가 차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이렇게 눌려갖고 왼쪽에 있는 척추신경을 누르면은 좌측에 이렇게 아프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초음파를 찍어보면 근육 속에 이렇게 하얗게
그 림프 찌꺼기가 고여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네. 그거를 풀어주는 거를 저는 그 전기로 해서 그 하얀 림프 찌꺼기를 풀어주는 치료를 하는 의사예요. 그래서 네. 그런 치료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나 CT, MRI에서 이상이 없으시면 오히려 그 전기 자극 치료 효과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화 주신 네.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0대예요. 네, 아, 70 되시고. 70이시고. 자, 네.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어떤 증상들 때문에 불편하신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실까요? 아니, 저기 머리, 이게 오른쪽 뒤쪽. 그러니까 거기 뼈 있는데 바로 밑에 폭 움푹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네네네, 머리 뒤 여기, 근데 여기. 거기가, 예. 거기가 그냥 귀 뒤쪽, 오른쪽만 그래요. 왼쪽은 괜찮은데. 귀 뒤쪽이네. 그래가지고 예. 머리가 뜨끈뜨끈 기분 나쁘게. 뜨끈뜨끈하고. 예, 아파서 네네네. 신경과를 가가지고 네. 거기 CT 촬영을 했거든요. 아, CT를, 네. 예, 근데 CT 촬영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고 CT는 이상이 없고. 신경통약을 5일분을 아, 신경통약. 주셨어요. 네. 예, 근데 아무 효과가 없고 네네네. 계속 이렇게 하루 종일 어쩔 때는 좀 괜찮을 때가 한 번씩 있고는 계속. 주기적으로 뜨끈뜨끈 그렇게 참을만 못 참을만 아, 그렇게 네. 한 15일 정도. 아, 지금 15일 된 정도 것 같아요. 되셨어요. 예, 네. 아픈 지가.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스트레스가 좀 아, 심하거든요. 혹시 귀에서 어머니 이게 이명이나 뭐 이렇게 소리가 들리거나 어지럼증 같이 있으실까요? 목 뒤 여기가 어지럼증, 이명, 소리 나는 거? 아니 그건 좀 못 느끼겠어요. 그건 없으세요. 예, 못 느끼고 네. 자기가 목 위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막 그러시구나. 이렇게 TV 보다가 리모컨으로 막 두들기고 예. 그거를 막 피도 한번 해보고 막 그건 이렇게 한번 망치고 해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화면 보시면서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오른쪽이 더 아픈지 왼쪽이 더 아픈지.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꽉 눌러보세요. 예, 근데 오른쪽이 제가 예. 자연적으로 손이 가서 막 눌러지거든요. 거기 줄기가 만져지나 보세요. 오른쪽에. 아프면서 이렇게 그 속에 고구마 뿌리 같이 이렇게 뭔가 빽빽하게 만져지는 당겨지는 게 있나요? 이렇게 해보면 제가 아프니까 그런지 그쪽이 조금 예. 들어오는 것도 같고. 왼쪽은 안 아프시죠? 오른쪽은 아프고. 네, 왼쪽은 안 아파요. 예, 그러면은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연세 드시고 신경 많이 쓰고 이렇게 자세가 안 좋다든지 그러면 목 뒤 근육이 꽉 뭉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면 주는 게 근육 이완제하고 진통제 계통을 주는데 그걸로 잘 안 풀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우선은 여기다 핫백 같은 거 뜨뜻하게 물찜질 하시면서 지압으로 좀 풀어주시고, 그래서 보통은 일시적이거든요. 보통 한 1주, 2주 정도 되면 되게 풀어지는데, 안 풀어지시면은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전기로 이렇게 충전을 해주면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꽉 뭉친 게 있거든요. 이 뭉친 게 근육을 이 전기를 넣어주면 충전이 되면 얘네들이 소프트해져, 부드러워져 갖고 이렇게 풀어져요. 그래서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 전기로 충전시켜줘, 세포 충전을 시켜주면 그런 원리가 있는데, 일단은 웬만한 거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자꾸만 마사지 하시고 뜨뜻하게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아니면 가까운 데 가셔서 이 정형외과나 이렇게 통증 치료하는 데 가서 여기 물리 치료를 조금 받아보세요. 물론 제가 하는 전기 자극 신경 치료는 좀 독특한 거라 일반 병원은 없지만, 네네. 거기 가면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체외 충격파도 또또또또 두드려줘서 풀어주기도 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텐스라고 그래서 이 신경 근육을 수축 이완해서 풀어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일단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이게 이제 만성 통증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은 10군데 이상 병원을 이 병원, 저 병원 갔다 오세요. 평균적으로. 네. 그래서 안 나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주로 오시고 근데 네네. 근본 치료를 하려면 이제 그 아까 림프 찌꺼기를 녹이는 치료는 좀 하는 데가 많지 않아서 네네. 이제 그때 장기적으로 만성화가 되면은 이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저희 상담해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장님, 저희가 이제 만성 통증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 전기자극 신경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통증이 있어도 이게 정확하게 여기에요 이렇게 말하기가 좀 맞아요. 어려운 경우도 네, 많아요. 네. 이 통증이 어디 때문에 생겼나 궁금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 몸은 굉장히 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예요. 근데 이게 통증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점을 통증 유발점이라고 해요. 네. 통증 유발점을 찾는 게 그게 이제 이 실력이라고 할까 아니면 기술이라고 할까 그런데 통증 유발점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CT, MRI 찍어도 안 나와요. 그거는 형태학적 진단이기 그쵸. 때문에 안 나오고 기능적 진단을 하는 게 이제 아까 신경 자극한다 그랬잖아요. 전기 치료할 때 네네네. 신경 자극을 하면 충전이 된 부분은 이렇게 대도 안 아파. 이렇게 대도 안 아픈데 방전이 된 데는 하면 찌릿하고 아파요. 그걸 통전통이라고 하는데 네. 통전통으로 인해서 그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세포가 방전되는 데는 전기가 모자라니까 전기가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찌릿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통전통이 높아지고 전기 마찰 현상이 또 생겨요. 이렇게 사각사각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사각사각 진단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예를 들어보면은 이 환자가 손이 여기가 아파서 왔어요. 근데 여기를 보통 병원에 가면 여기를 주사 놓고 뭐 여기 물리치료를 하고 주로 여기만 보는데 진단이 안 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아프다니까 아픈 데 치료는 해줘야 되겠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사각사각 진단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소리가 나는 게 틀려요. 그러면 사각사각 여기서 빨간 점에서 소리가 나면은 여기 아픈 거예요. 그리고 여기 초록색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나면 여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프다 그러면 위에서 찾아야 돼 항상. 그러면 여기서 딱 있으면 여기만 치료하면 이건 다 좋아져요. 그게 바로
전기 자극 진단법, 그리고 흔히 알기 쉽게 표현하면 사각사각 진단법. 왜냐하면 소리가 나쁜 데는 사각사각 소리가 나도록 이제 돼 있어요. 네. 기계에서. 예. 자, 그래서 이런 전기 자극으로 치료는 물론이고 이제 진단하는 데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네,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특징은 이제 우선 뭐 이게 그 신경 자극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전기를 잘 만들게 해서 충전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경 치료의 특징으로는 통증이 제일 대표적인 거예요. 통증이 줄어들고 세포가 재생이 돼요. 그래서 네. 이제 좀 젊어지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환자분들이 20년 전에 왔는데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물론 인사말이지만 네. 별로 안 늙었다 얘기해요. 맞아요. 저는 매일 세포 충전을 하잖아요. 전기차 충전하듯이 네. 제 몸을 충전을 합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그리고 부종. 사실은 이 치료법을 개발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림프 부종 치료하다 그랬어요. 림프 부종은 지금 뭐 미세 수술로 제가 림프 미세 수술을 했는데 다 실패봤어요. 지금 대학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 다 실패보는 거예요. 효과 없는 거고요. 면역력이 좋아지고 체액이 알칼리성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8888해지는 건데 치료의 특징은 뭐냐면 약을 쓰는 게 아니니까 약물 진통제 부작용이 없겠죠. 전기로 치료하는 거니까. 그리고 수술하지 않으니까 공포심이 덜하고 그리고 세포가 팔랑팔랑해져. 아주 그냥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인 세포 자체를 좋게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진통제처럼 뇌에서 못 느끼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세포가 건강해지는 거 얼마나 신납니까? 세포가 막 건강하고 활기차면은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전기자극 신경치료의 핵심은요, 아무래도 세포를 좀 재생시켜준다. 원래 건강한 상태로 팔팔하게 돌려주는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예. 그것도 요 그림 보고 네, 좀 설명 그림을 부탁드릴게요. 보시면 세포가 충전됐을 때, 방전됐을 때 보면 세포가 방전되면은 이제 그 전기가 떨어져 있으면은 이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고 찌꺼기가 주위에 잔뜩 쌓아서 더러운 환경이 생기니까는 그 염증이 잘 생기는 거예요. 방전됐을 때. 그러니까 세포가 기능을 못 하는 건데요. 충전이 됐을 땐 찌꺼기가 배출이 쫙쫙 되면서 여기 네. 대전이 쫙 돼서 바깥엔 플러스 안에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돼 갖고 아주 활발하게 이온 교환이 일어나 갖고 세포가 똘방똘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똘방똘방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네. 뭐 이제 그 부작용 같은 건 없나 이런 걱정들도 좀 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맞아요. 전기 무서운 거 아니야? 막 네,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고. 아, 네. 예, 약물 치료 부작용은 그쵸. 일단 걱정 없고 오히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약부터 끊으세요. 그게 제 첫마디예요. 약 끊고서 안 나면은 제가 어느 정도 보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고전압 미세전류지만 전압이 높고 하지만 미세전류는 우리 생체 전류하고 똑같아요. 헷갈려요. 네. 우리 몸에서 우리 우군이 들어왔구나. 그래. 너무 좋아. 세포 나 배고파서 죽는 줄 알았는데 네가 먹을 걸 주니까 너무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우리 병원 오면 약물 스탑. 진통제 특히 약물 스탑. 그다음에 우울증 약 스탑. 정신과 치료약 웬만하면 스탑. 그래서 이제 약국에서 저를 많이 미워합니다. 처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no sad, no SAD 슬퍼하지 말고 약물 끊고 건강해지자 해서 네. no sad 요법을 얘기를 했는데 sad가 뭐냐면 스테로이드, 뼈주사예요. 네. 진통제, 그다음에 전기신경 약물이나 쓸데없는 약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 다 끊읍시다. 제가 약 처방 다 보여달라 해서 요건 드시고 마세요. 그거 교통정리 해드려요. 네, 아, 다 네, 네. 봐주시는군요. 네. 자, 좋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고 궁금한 점, 고민 있는 분들 상담 전화 주고 계시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로 접수된 사연 하나 있어서요.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70대 여성분이십니다. 허리 협착증을 진단받아서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네. 앉아있기가 어렵고 서 있는 네, 게 네. 편한데 전기 치료를 받으면 좀 좋아질까요? 궁금해서 전화를 주셨대요. 네, 허리 협착증은 뭐냐면은 척추관하고 척추신경 사이에 림프질이 꽉 차서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협착증의 증상은 뭐냐면은 걷다가 막 주저앉아요. 주저앉아요. 네, 맞아요. 예, 협착증은. 그 수술해서 그럼 좋아지느냐? 수술해서 잠시는 좋아졌다. 다시 림프 찌꺼기를 컨트롤 안 해. 그러니까 거긴 그대로 쌓여 있으니까 고기는 좋아졌는데 그 위가 또 눌려. 그 밑이 눌려. 그러니까는 평생 고생하시는 건데
협착증은 굉장히 오래 걸려. 척추 안쪽에 이게 녹아서 빠지려면. 그리고 그 척추에는 이 브로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뇌혈관 그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좀 늦어요. 늦긴 늦는데 하면은 좋아집니다. 네. 천천히 좋아집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상담 도와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자극 신경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어요. 이제 어떤 통증에 적용을 하면 좀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통증은 뭐 일반적인 통증은 다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 부위별로 다 아플 수가 있어요. 테니스 많이 치는 사람은 어깨하고 테니스 엘보 많이 그쵸. 생기고 골프. 네. 그다음에 축구하는 사람들은 뭐 허리는 당연하고 무릎. 그죠? 그런 것들이라 신경치료의 적용 범위는 아픈 데는 다 되지만 뭐 특별히 사람마다 아픈 데 틀리니까 목, 어깨, 등, 가슴, 허리, 배, 발목, 손목 다 관절 쪽에는 관계가 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이 외에도 뭐 네, 아까 네. 얘기하신 좌골신경통 네, 이런 것들도 다 좌골신경통 되고요. 뭐, 네. 다음 그림으로 좀 넘겨주실까요? 예. 네. 뭐 좌골신경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건 사실 림프 부종 난치병인 림프 부종 고치려고 이 신경 치료를 개발한 건데 림프 부종은 림프 찌꺼기가 쌓여 있고 안 빠지는 거예요. 그걸 분해해서 이온 분해하고 빼주는 원리거든요. 네. 좌골신경통 환자가 제일 많고요. 좌골신경통은 CT나 MRI로 절대 진단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아파.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리고 항문거군 증후 이것도 모든 검사 정상 나와요. 근데 항문거군 증후군은 제가 이제 그 100명이 오셨다 하면 95명 완치시켰어요. 오십견도 좋아지시고요. 네. 그다음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말초신경 이제 중요한 게 신경인데요. 신경이 말초신경은 재생이 안 돼 현대의학 개념으로. 근데 지금 저는 신경이 말초신경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안 좋은 부분들이 병원에서도 포기한 부분들이 제가 많이 치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지 근육통은 일상에 굉장히 흔해요. 근데 이제 이건 다리가 저리고 퉁퉁 붓고 막 이런 거거든요. 저녁 때 되면 많이 붓는 거 일상 우리 한 10명 중에 한 3분은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 잘 좋아지고 당뇨발은 이제 제가 전기 이거 신경 치료로 해서 썩은 발이 이제 새살이 돋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 난치병이에요. 네. 그러네요. 네, 예. 치료 기간도 좀 궁금합니다. 치료 기간은 예. 이제 새 차가 고장 나면 부속 하나만 갈면 좋아지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오래된 차, 저같이 연식이 되는 차들은 좀 오래 걸립니다. 네. 네,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 급성 통증은 젊은 사람들은 한 5회, 10회 정도면 되고요. 한 번 치료할 때 10분 내지 20분 정도 하면 되고 만성 통증은 20분에서 요새는 40분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암 환자들,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은 하루에 3번씩 치료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네. 세포 방전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장기간 반복 치료를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딱 좋아지는 거는 마약밖에 없어요. 네, 진통제하고. 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전기자극 신경치료는 다양한 통증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네네네. 사례들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전기자극 신경치료를 개발하게 된 게 이제 바로 이 림프 부종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150만 명 정도 되는데 암 수술하고 해서 다리가 붓고 팔이 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카고 학회 갔을 때 제가 발표했던 건데 치료하기 전에 여기가 통통 부어 있는데 쏙 빠지면서 빨개진 거 보이죠? 여기 네. 이제 혈액순환이 좋아진 거고 이쪽 발도 치료를 했는데 통통 부은 것이 림프가 쭉 빠지면서 이제 줄어든 거 보이고요. 네. 그다음 환자는 그다음 예. 얘는 다음 그림으로 한번 좋습니다. 남겨주시겠습니까? 림프 그쪽에서 부종 치료 사례를 화면으로 좀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치료 전과 후에 또 달라진 모습 저희가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좀 예. 남겨주십시오. 네. 이제 아까 다리 근육통은 현대인들이 100명 중에 한 30명 정도 되는데 요게 이 림프 찌꺼기가 근육에 뭉치면 이렇게 하얗게 나타나요. 흰색이 근육세포가 뭉치게 된 건데 요것도 이제 상당히 좋아진다. 다리가 쥐가 잘 나고 다리가 붓고 다리가 무거운 증상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여러 차례 하면 좋아지고요. 다음 네. 슬라이드. 이렇게 심했던 이렇게 뭉쳐있던 것이 이렇게 이제 까맣게 변한 거 보이죠? 이게 다리가
아프고 붓고 쥐나는 현상이 있는데 15번 치료하고 70% 이상 좋아진 거고요. 다음. 네. 네. 이거는 이제 이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징그러워서 여기가 지금 이 궤양이 생겨갖고 피부가 썩어서 오신 분인데 이분은 병원을 20군데 다니다 오셨어요. 59세고 공무원이셨고 근데 완치된 사진이고요. 네, 다음. 좋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제 거의 또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지고 이 다음 그림까지만 보고 다음 거 보여주세요. 예. 다음 거 그냥 넘어가고 치료 넘어가고 사례인데요. 예. 요게 이제 당뇨 고정 거 죄송합니다. 이 당뇨발인데 당화혈색소가 12였었는데 4개월 치료하고 나서 3살 도는 거예요. 요게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치료 성공 사례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주의사항. 네, 예. 일단은 이제 이 누구든지 아프면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네. 일단 갖고 온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 진찰을 받으시고 치료를 잘 받으시는데 3개월 이상 지속돼도 계속해서 아플 때는 전기자극 신경치료 오늘 주제인 그거를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네. 그리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뭐 조금 있으면 새해 또 구정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늘 건강하게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네. 좋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통증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심현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